길었던 설 연휴 동안 숨고르게 돌입했던 정치권, 이번 주부터 또다시 숨가쁜 일정에 돌입합니다. 설 민심을 바탕으로 한 여야 간의 공방전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죠. 주요 현안에 대한 설 민심은 어땠는지, 또 2월 임시국회 쟁점 법안 처리 전망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예, 설 민심 확인해 보셨을 텐데 국민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관심사들은 뭐였습니까? 역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역시 그 경기가 불황인 탓에 이 실제 그 시장 등 이렇게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경기의 체감은 굉장히 불황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 특히 그 여론조사 결과를 정경련에서 2월 15일날 발표한 것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불황도 역시 93.9%가 현재 상황이 불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예. 또 가계소득도 작년보다 적어도 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85%나 되기 때문에 예. 우리의 그 체감 경기는 굉장히 좀 낮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그 젊은 사람들은 역시 그 구직의 문제가 그 이슈가 되고 있더만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또 보니까 구직을 단념한 청년이 50만 명에 육박한다 이런 기사도 제가 봤습니다. 예. 이렇게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아직도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의원님이 지금 소개하신 여론조사는 언제 어디서 조사한 건가요? 지금 이것은 정경련에서 2월 15일 날 발표한 건데요. 예. 리서치랑 아마 조사를 한 걸로 해서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더만요. 예. 네, 관련 내용은 또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설 전에 아무래도 가장 뜨거웠던 이슈 중 하나는 증세와 복지 문제였는데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는 이제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고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증세도 검토할 수 있다. 법인세도 성역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설 민심 보시니까 대체로 어떤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나요? 네, 이것도 뭐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최근에 발표한 그 언론기관 조사를 보니까 증세 없는 복지의 가능성에 대해서 71.5%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또 세금을 올리더라도 예. 복지 혜택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이 한 56%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예. 특히 아까 지적하신 것 중에 하나 그 법인세 문제가 요새 많이 지적이 되고 있었는데 그 법인세율을 보면은 지금 저희들이 그 2014년 말 기준으로 보면 한 24.2%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낮은 순서로 볼 때 한 15번째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법인세가 국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5%로 그 OECD 평균 8.7%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 규모에 비해서 법인세 비중이 굉장히 높은 입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또 한 가지는 법인세는 이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세수입니다. 예, 따라서 이 현재 같은 경기 불황의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올릴 경우에 오히려 기업들의 투자 위축이라든지 또는 고용 감소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율 인상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네. 민심은 어떻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네? 민심은 어떻다는 말씀인가요? 국민들은 세금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그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그 여러 가지 뭐 담배값 인상과 연계돼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복지화의 수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 잘 맞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증세 없는 복지는 없기 때문에 증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 또 국민들은 지금 찬성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복지 수준을 잘 맞춰갈 거냐 이것을 정치권에서 잘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증세에 대한 검토를 그럼 긍정적으로 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여론조사로도 그렇고 제가 들은 것도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국회에서 인준을 받은 다음 날 또 바로 소폭 개각이 단행이 됐습니다. 자, 이번 인사 국민들이 원하는 인적 쇄신 요구를 부응했다고 느끼십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찬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는 뭐 전문성이라든지 소통 문제에서 비교적 의원들이 입각을 했지만 그래도 그 전문가들이 좀 들어갔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는 것은 지금 이번에 18명의 그 장관 중에서 6명이 그 국회의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3분의 1이나 차지하기 때문에 이 내각의 소위 친정 체제 강화에 대해서
정권 되게 말기에 가면은 그런 이제 친위 부대를 구성을 해서 이제 이렇게 그 내각도 구성하게 되는데 그것을 일찍 구성한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요번에 그 내각에서 차지하는 그분들이 11개월 있으면 이제 만약 국회의원을 다시 출마할 것 같으면 그만둬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시한부 내각에 대해서 찬반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제가 드릴 질문을 다 답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1년도 못하는 그런 장관도 있을 테고 그러면 장관들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책임 정치를 말씀하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우려의 시각이 많은 건 사실이죠. 예. 다만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기간도 중요하지만은 임기 기간 중에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일을 저희들이 좀 지켜보고서 판단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의원님 지역구가 이제 충북 청주이시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른바 충청 출신 국무총리가 탄생한 것인데 민심은 어떻던가요? 아무래도 지지율 측면에서는 충청도에서는 그 충청 총리가 나온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죠. 예. 하지만 이것도 제가 여론조사를 좀 도용을 해야 되겠는데. 네, 좀 기관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지금 그 자료 어느 기관이라고 지금 단적으로는 얘기하기가 조금 그런데. 예. 제가 2월 17일 날 리얼미터가 조사한 게 있구만요. 보니까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인데요. 예. 이것에 대해서 그 잘된 결정과 잘못된 결정이다. 이것에 대해서 거의 반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기대 반 우려 반에 섞인 목소리가 전 국민의 목소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총리께서도 취임사에서 밝혔지만은 무엇보다도 먼저 경제 살리기에 온몸을 바치겠다 이런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이러한 그 산적한 과제 또 경제 살리기 또 국민의 기대 여기에 부응해 나가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김영란법이 2월 임시국회에 통과될 것이냐 이것도 쟁점인데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그 공청회가 열리고 내일 법안 소위가 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 그 정무위원회에서는 한 1년 6개월에 걸쳐서 6차례 그 법안 소위를 하면서 여야 합의하에 이것을 통과시켰습니다. 예. 다만 지금 법사위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은 그 대상 기관이 당초 김영란법보다 조금 늘어나지 않았느냐. 이것을 아마 논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근데 KBS나 EBS 언론기관은 대상인데 다른 언론기관들도 대상이 되느냐 할 때 저희 정무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 결과 같이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의 공공성의 측면에서 또는 형평성의 측면에서 집어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사립학교 교원도 한 20만 명 정도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만은 근데 입학 부정을 일으켰다든지 또는 성적 조작을 해서 부정을 저질렀을 때 공립학교 선생님은 김영란법 적용을 받고 아닌 분은 김영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언론기관 한 9만 명과 사립학교 교원 한 20만 명 해서 29만 명 정도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만은 이것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의원님은 현재 이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 가 있는 정무위 안대로 통과돼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네, 당연히 정무위 안대로 통과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지금 위헌 말씀을 하셨는데 법사위원들 사이에서 도 좀 논란이 있지만 이것을 통과할 때 정부 측의 공식 답변이 위헌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어디까지를 갖다가 범위로 넣을 것인가는 그 입법 정책상의 문제다. 이것이 정부의 공식 의견이었고 저희들이 그 공청회를 열었을 때도 그것에 대해서 한 8명 공청위원 중에서 5명 정도가 위헌의 소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조금 더 그 법사위에서 논란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편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이런 말을 하네요. 정무위에서 김영란법을 갖고 너무 시간을 끌었다. 한마디로 통과 의지가 있었던 건 맞냐? 뭐 이런 불만까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그것은 법사위원장으로서 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정무위원회가 그 법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여러 가지 그걸 검토하는 그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 것을 갖고 그것을 오래 끌었다 말았다 그것을 논란의 대상으로 삼을 이유는 전혀 없고요. 이제 법사위로 저희 정무위원회에서 넘겼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법사위의
그 국회법에 나와 있는 법 체계라든지 예. 그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었습니다.